이토 히로부미가 안 죽은 의사에게 사살당한 그 순간을 촬영한 영상은 왜 없는 걸까요? 러시아 촬영 기사에게 원본 영상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그 식민 지배를 위해서 가장 신경 쓴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토는 겉으로는 대한제국의 발전을 돕는다고 자처하면서도 안으로는 대한제국의 숨통을 조이려고 했죠. 그가 가장 고심한 정치 계략은 황제권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고종 황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었거든요. 당시 고종 황제는 끊임없이 밀서와 밀사를 통해 주권 회복을 시도하고 지방에서의 봉기를 후원하고 있었어요. 헤이그에도 특사 파견하고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1907년 7월 고종 황제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보내서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세계에 폭로하고 대한제국의 주권 회복을 서구 열강에게 호소하려고 했었던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토는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황제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대한제국을 직접 통치하고자 해요. 결국 이토의 뜻대로 고종은 대한제국 대신들의 손에 의해서 폐위하게 되고요. 고종 황제의 아들 순종이 황제로 즉위하게 되죠. 결국 그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토는 순종 황제에게 한국의 내정에 관한 모든 국권을 일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토는 대한제국의 힘을 빼앗기 위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과연 그 조치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라를 지키려면 국방력이 중요하니까 군대를 완전 해산시킨다? 정답입니다. 이게 맞아요? 예, 이토가 취한 조치는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거였어요. 대한제국 대신들을 겁박해서 군대 해산의 동의를 받아낸 이토는 대한제국 병사들을 모두 비무장 상태로 만들어서 훈련원에 모이라 명령을 했는데요. 다 잡혀가는 건가? 그리고 무장한 일본군이 맨손에 대한제국군을 에워싸고 해산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게 됐죠. 대한제국군들은 그제야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거리로 나가서 일본군과 싸우는데 이 전투에서 대한제국 병사들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다라고 해요. 이렇게 이토가 군대를 무력으로 해산시킨 후 대한제국 국민들의 분노는 이제 극에 달하게 되는데요. 저항은 점차 커져서 의병운동으로 이어졌고 곳곳에서 항일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순종의 이복 동생이자 대한제국 황태자 이은을 일본으로 유학 보내는 것이었어요. 말이 유학이죠, 그죠? 그렇죠. 이토는 대한제국 황태자를 인질로 잡으면 대한제국을 컨트롤하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황태자를 일본인으로 만들면, 일본인화 시키면 한국인의 일본인화를 보여주는 좋은 샘플, 즉 사례가 되겠죠. 따라서 한일 연대의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이토가 겨울을 보내려고 이제 일본으로 갈 때 황태자 이은도 함께 데려가게 됐는데요. 뭔가 슬퍼 보여. 되게 경직돼 보여요. 네, 조금 긴장하고 있는 것이 예. 좀 보이죠? 이토는 황태자 이은의 스승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자처하면서 일본어와 군사 지식을 직접 가르쳤어요. 그때부터 이은은 일본 황실의 지도 아래 일본식 계몽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이은의 나이가 11살에 불과했습니다. 4학년. 예,
그럼 그가 일본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영상을 한번 볼까요? 영상이요? 실제잖아 이거. 그게 진짜. 일본 군복을 입은 대한제국 황태자가 이토 앞에서 이제 노는 모습이죠. 게임하는 거예요? 군사 게임. 이게 뭐야? 설정이에요? 진짜 저렇게 노는 거예요? 예. 카메라를 앞에서 하니까 설정이겠지만은 이토는 볼모로 잡은 어린 황태자를 대한제국의 일본인화라고 하는 홍보용으로 내세웠던 것이죠. 근데 이게 먹혔나요? 이런 방법이? 아유, 당연히 먹히지 않았겠죠. 통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토가 지능적 침략 방법으로 통감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상황에서도 대한제국 의병들의 무력 투쟁은 이제 계속됐던 거죠. 그래서 이토는 대한제국의 민심을 수습하고 의병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순종 황제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일본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점을 알리려고 했던 거였죠. 먼저 이토와 순종 황제는 1909년 1월 7일부터 서울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 부산, 마산 등을 이제 방문하는 13일간의 남부 지방의 순행을 떠났어요. 이토와 순종 황제가 이동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요. 그런데 이 사진의 공통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바로 순종 황제 옆에는 반드시 이토가 있었습니다. 이토는 의도적으로 이런 사진들을 남겨서 순종 황제를 앞세운 선전극을 벌였고 일본의 통감부와 순종 황제가 얼마나 평화롭게 같이 공존을 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대내외적으로 선전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전국 순행 계획을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북부 순행길에서 이토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토는 순행을 할 당시 대한제국 학생들에게 일장기를 들고 자신을 맞으라고 지시를 이제 별도로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토가 이제 자리를 떠나자 일장기를 바닥에 던져버리면서 좀 이렇게 저항하는 표시를 했던 거였죠. 지속적인 의병 활동과 국민들의 반감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더 이상의 점진적인 식민지 지배 방법은 좀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던 1909년 4월 30일 이토는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하자는 일본 정부가 세운 항일 병합 방침에 찬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번엔 일본 정부가 새로운 임무를 맡겨요. 1909년 8월 이토에게 러시아의 동양사무 주관자이자 최고 유력 관료인 고고프체프라고 하는 재무대신, 러시아의 재무대신을 만나게 하는 것을 제안을 하는 거죠. 한국 문제에 대해 일본의 방침을 미리 이렇게 암시해 두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한일 병합을 하기에 좀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에 동의한 이토는 10월에 하얼빈에서 러시아 재무대신과 회담을 갖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인 10월 26일 오전 9시 이토는 열차를 타고 하얼빈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이제 하얼빈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하얼빈에 도착한 건 아시다시피 이토뿐만이 아니었는데 안중근. 그렇죠. 그렇죠. 예, 바로 안중근 의사였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하얼빈 거사를 계획했던 우덕순 선생님의 그 회고록에서 당시의 상황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8일 저녁에 안중근이 돌아왔습니다. 그 신문을 내주니 이토의 기사를 읽고 나서는 참말 일어나서는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내가 물은즉
가야지. 어디로? 하얼빈으로 가야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즉결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안중근 의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얼빈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와. 그럼 어쨌든 이토 히로부미의 동선을 파악하고 사전 계획들이 다 있었던 거였네요, 이미. 사실은 기본적인 동선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이토는 하얼빈에서 내릴 계획이었지만 당시 안중근 의사는 일도가 하얼빈에서 내릴지 아니면 그 전역인 체가구역에서 내릴지 조금 이렇게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알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의거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만주 지역을 순방하는 이토가 체가구역에서 내리면은 우덕슨 의사가 처단하고 하얼빈역에서 하차하면 안중근 의사가 처단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처단한 후에 행동까지 서로 의논을 했었는데요. 다 쏜 다음에는 비겁하게 달아나지 말고 총을 내던지고 그 자리에서 대한만세를 크게 부를 것. 우리들은 서로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꾸밀 것. 또 될 수 있는 대로 생금돼 우리의 정정당당한 이유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억울한 사정을 여러 외국에 선전할 것. 와 진짜 멋있다. 나라를 생각하는 이들의 결연한 의지가 좀 느껴지시죠? 당시 하얼빈역에서 이토 일행은 플랫폼에 내렸어요. 그리고 각국의 영사단이 정렬한 곳으로 가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 발의 총성이 울리게 되죠. 군대의 후방에서 갑자기 한 청년이 나타나서 이토에게 총을 세 발 쏜게 된 겁니다. 바로 안중근 의사였어요. 당시 이토가 사살된 실제 영상을 한번 볼까요? 실제 영상이요? 와, 이것도 영상이 있구나. 끌려가네. 안중근. 사실 이 영상을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끌려가는 안중근 의사의 모습만이 남아있는데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에게 직접 저격당하는 그 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죠? 도대체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에게 사살당한 그 순간을 촬영한 영상은 왜 없는 걸까요? 예, 우리가 함께 본 영상은 당시 러시아인 촬영 기사가 이토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서 촬영하고 있었던 영상이에요. 근데 사건이 예기치 않게 벌어지고 일본은 러시아 촬영 기사에게 원본 영상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과 계약을 맺었는데 만약 원본 이외의 영상이 배포되면 일본이 촬영 기사의 자산을 모두 몰수한다는 조건이었어요. 결국 안중근 의사의 이토 사살 장면은 일본 측에 의해서 공개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 영상을 촬영한 기사가 러시아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도 이거 보여줬대요. 공개한 건데 그것도 세세하게 러시아 신문에 묘사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그 영상 아마 복사본이겠죠.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네. 그러면은 일본은 뭔가 감추려고 저런 행동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저항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좀 우려를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한국인이 원해서 그리고 수능적으로 통감부를 설치했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외부의 눈을 의식해서 모든 과정을 조약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이뤄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또를 한국인이 죽였다는 게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바로 한국인들이 저항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 여론을 피하려고 한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이또의 사살 장면이 사라진 거는 바로 이런 일본의 속내가 이제 암암리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 네. 근데 심지어 후대에는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에 관한 음모론까지도 등장하게 돼요. 음모론의 핵심은 안중근이 이또 히로부미를 쏜 게 아니라 제2의 저격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대체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이 음모론은 이또의 수행원 중 한 명이 안중근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총을 쏜 것 같다라고 증언하면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수행원은 당시 이또의 사살 현장에서 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수행원은 총알을 쏜 곳이 건물 위라고도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먼저 한번 당시에 이또의 부검 소견서를 한번 볼까요? 네. 현재 밝혀진 이또의 부검 소견서를 보면은 총알의 궤도가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서. 그렇죠. 위에서 쏜 건 아니네요, 확실히. 예, 그거는 바로 근접한 위치에서 쏴야지만 나오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결국 위에서 누군가가 쐈다는 증거도 근거 없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모론이 제기된 이 사살 사건에서 정확한 사실은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안중근 의사는 의거에 성공했고 이또는 그로 인해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또는 총에 맞은 즉시 둘러싸여 열차 안으로 옮겨졌고 이후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폐를 관통한 총알이 치명상이 돼서 오전 10시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당시 서양에서도 큰 이슈가 됐는데요. 이또에 대한 기사를 한번 볼까요? 이 기사는 이또가 죽은 후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 실린 그에 대한 평가인데요. Japan mourns for Ito. He was idolized by the masses as the great counselor of the elder statesman, the creator of the cabinet, and the friend of the emperor himself. 예, 이또를 의회의 창시자, 대중들의 우상으로 표현한 뉴욕타임즈의 기사에서 이미 그가 동양의 유력한 정치인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후 1909년 11월 4일 일본에서는 이또 히로부미의 국장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이또의 나이는 당시 69세였습니다. 이또 히로부미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세계의 냉엄한 현실을 깨닫고 새로운 국가 건설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또가 설계한 근대 국가는 단기적으로는 부강한 국가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뤄냈죠. 하지만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제국주의의 시작이기도 했었고요.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군국주의를 낳기도 했죠. 그 결과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수많은 목숨이 헛되이 사라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제국주의의 끝은 처참했습니다. 힘으로 일어난 국가는 결국 힘으로 무너지는 거죠. 사장님! 오플랍니다. 웰컴 마스터 마켓. 이거 없어? 오플랍니다. 아마추어. 오플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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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할게. 오플랍니다. 이거 다 해야 된다고요? 웰컴 마스터 마켓.